캐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야, 이게 오토캐드가 현대기아차고 대한캐드가 벤츠입니까? 아니, 쉐보 그러니까 제가 포르쉐군요. 포르쉐를 운전해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몰라요. 저도 몰라요. 포르쉐 네, 마티즈 탔는데 이거 HD가 없는데 이러면은 솔직히 양심이 없는 거죠. 나 같은데 2억지만 HD 달아두겠다. 아니. 다들 너무 친한 거 같아요. 아니 혹시 그 대표님 대한캐드 어떤 거 쓰세요? 모캐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넘어오신다. 야. 대한캐드가 뭐고 왜 대한캐드가 나오게 됐고 사람들이 대한캐드를 어떤 이유 때문에 쓰는지는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대한캐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대한캐드의 특징을 다루기 전에 캐드 차원에서의 좀 어떤 필수적인 기능?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오토캐드에 있는 그 기능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기능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기능을 대한캐드에서 지원을 하니까 대한캐드를 쓰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캐드에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뭐며 그 기능들을 오토캐드뿐만 아니라 다른 대한캐드들도 잘 지원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캐드라고 하면은 사실 그리고 수정하는 도구들이 네. 문제 없이 잘 돼야 되는데 네. 일단 오토캐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리기 도구나 뭐 수정하는 도구들이 네. 대한캐드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오.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일부 크리티컬한 기능들의 조금씩의 차이랑 뭐 UI의 차이는 조금은 있겠지만 네. 그런 아주 중요한 아주 그냥 기본이 되는 기능들은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선택을 할 때 큰 네. 어려움 없이 뭐 내 상황에 맞는 대한캐드를 선택을 해서 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UI UX 측면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나요? 네, 이렇게 막상 딱 띄워놓고 보면 네. 많이 흡사하긴 해요. 많이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캐드는 도구거든요. 그냥 네, 단순한 그렇죠, 도구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많은 분들한테 이해를 좀 편하게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면허를 딸 때 현대자동차로 면허를 땄으면 네. 뭐 차 그 제조사가 많잖아요.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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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습니다. 삼성, 기아 네, 등등등. 네, 네. 뭐 운전대가 있고 비상 버튼 위치 좀 다르고 기어 요즘 변속기 좀 네, 다르고 네, 하는데 네.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한두 번 운전하죠. 조금 운전하잖아요. 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 이게 확 된다. 그러면 물론 조금 실수나 조금 틀린 거 다른 거는 예, 있겠지만 처음엔 그렇지, 약간 그렇지. 어색할 수는 있죠. 그렇지. 오. 아니 우리가 제주도 놀러 가서 렌트카 빌리는데 내 차 안 빌리잖아요. 음. 항상 내 차 말고 다른 차를 빌립니다. 렌트카를 빌릴 때. 그렇죠. 제주도 왔는데 맨날 그렇죠. 모는 차 말고 다른 차 몰고 싶잖아. 그렇죠. 그 차 딱 탔을 때 음. 10분이면 파악 다 돼요. 그렇죠. 바로 운전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주유소 가서 그렇지. 띡 했을 때 반대쪽. 근데 그것도 당황하지 않아. 네.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넣고 하면 되는 거지. 충분히 이제 커버가 가능한 실수들. 그러니까 차가 바뀌더라도 그 근본은 똑같거든요. 캐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야, 이게 오토캐드가 현대기아차고 음. 대한캐드가 벤츠입니까? 쉐보레, 르노, 삼성, 어. 저 KG 쌍용? 쌍용. 뭐 네네. 그런 차들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 점유를 봐야 되겠지만 약간 뭐 일단 점유율은 거의- 거의 치더라도 어쨌든 차로 설명해 주시니까 확 와닿았어요. 그러세요? 네. 네, 대한캐드가 뭔지 이제 더 확 와닿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기능 차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네.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로 비유를 해주셨으니까 네. 포르쉐야. 포르쉐면 딸깍 밟으면은 부앙 갑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마티즈야. 마티즈면은 딸깍 밟으면은 진짜 요만큼만 가거든. 그렇죠. 기본적인 가는 성능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나는 직진하고 싶은데 뭐 이게 핸들 좋다라고 하죠. 이게 직진성이 조금 떨어지는 차들도 있어요. 기능은 제공한다. 차 굴러가게는 해줘. 근데 굴러가는 게 안락하게 잘 이렇게 굴러가냐, 뭐 땅바닥에 붙어서 가냐, 아니면 조금 불안하지만 가게는 해준다. 이런 게 차이가 있거든요. 네. 똑같은 기능을 제공하지만 기능의 수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토캐드랑 대한캐드랑 그 기능의 수준 차이는 어떻다고 보세요? 기능의 수준 차이. 일단은 캐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정성이라 하면 내가 도면글이 다 뻥나는 거?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하다가 영상 편집할 때 진짜 물론 선, 원 간단한 거 한두 개 그린다고 이렇게 뻥나진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다운되진 않는데 네. 굉장히 많은 객체 수를 다루는 용량이 큰 도면들을 다룰 때에는 네. 그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네. 일단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큰 무리 없이 안정성 있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다 음. 구동이 잘 되는데 네. 일부 대항캐드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소화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안정성 자체가 조금 다른 차이가 좀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으로 비유를 하자면 일단 저도 오토캐드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던 유저 입장으로서 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포르쉐를 운전해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몰라요. 저도 몰라요. 포르쉐를 운전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안정성이 있고 부드럽고 작업하기도 굉장히 좋고 네. 그다음에 또 그 다른 대항캐드에서도 동일한 기능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가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요즘 고급 차들에서는 우리 요즘 계기판 안 본다고 하잖아요.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냥 전면만 봐도 네. 뭐 심지어 내비게이션 방향까지 네, 네, 나타난다고 네, 하는데 네. 오토캐드가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명령행을 꼭 봐야 돼서 명령행을 보고 뭔가 입력하고 파라미터 값을 입력을 했는데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마우스 커서에 모든 내용들이 다 붙어 나옵니다. 마우스 움직일 때 그 커서예요. 네, 커서에 내가 입력하는 뭐 값, 그다음에 명령어들이 네. 여기에 다 나타나요. 오, 좋다. 그러니까 눈이 항상 마우스 커서만 보고 있어도 작업이 되는 거죠. 아. 그런 차이들 제가 다른 대항캐드를 일일이 뭐 열거해서 전부 다 테스트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워낙 편리한 기능들이 일단 오토캐드는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안정성도 우수한 편이고 네. 근데 아마 대항캐드들은 아마라고 표현하는 거는 제가 네. 다 네네. 지금 지름길을 너무 많이 열어두셔. 틈이 없으셔. 원래 여기서 조금 미끄러지시기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빈틈이 없으시네. 그런 차이들이 좀 있지 않을까. 네네네. 근데 사실 포르쉐를 탔어. HD 뭐 당연히 있겠죠. 네. 마티즈 탔는데 이거 HD가 없는데 이러면은 솔직히 양심이 없는 거죠. 요즘 차인데. 그렇죠. 뺄 건 빼고. 대신 포르쉐는 엄청 비싼 대신에 그러니까 차값이 얼마인데. 뭐 마티즈는 지금 나오진 않겠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저렴한 경차잖아요. 네. 같은 맥락에 비교하지 말고 일단 차라는 거에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 같아도 2억주만 HD 달아두겠다. 아니, 도면을 이따만한 진짜 복잡한 도면을 그려야 돼요. 근데 도면을 그리는데 자 딸깍 하면은 그려진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그렸어. 어쨌든 결과물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딸깍딸깍 하기에는 2억 태워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게 천만 원이면 된대. 상황과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네. 쓸 때 보면은 물론 오토캐드가 시장을 장악하고 되게 좋은 캐드인 것도 있겠지만 꼭 그거가 필요하지 않고 요것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오토캐드가 어쨌든 정말 많은 기능을 제공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용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우스에 막 그렇게 정보 나오는 것들이 나는 도면 내 머릿속에 다 있어.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그쵸. 나는 진짜 기본적인 핵심적인 기능만 있으면 돼. 어. 오토캐드의 휘황찬란한 기능들 필요 없어. 라는 분들은 오토캐드의 기능 중에 요만큼만 쓰는 거니까. 그렇죠. 진짜 당연히 내가 도면 그리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한 저렴한 걸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꾸 차를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한데 오늘 완전 이거 차 유튜브 아니 차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꾸 비교가 되는 게 아니 와이프 마트 가는데 GV80 왜 필요하냐? 요 앞에 마트 가는데 캐스퍼 타고 가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성비에 맞게. 자전거 타고 가도 되고. 그렇죠. 근데 차가 필요한데 그렇지. 그러면 뭐 마세라티를 타고 가야겠어. 그러면 네. 아무리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그렇지. 것처럼 용도에 맞게 딱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캐드가 진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쓸 것 같아요. 신입 직원을 이제 뽑았어요. 경력직 말고 완전 신입 직원을 뽑은 거지. 이 신입한테 도면이란 이렇게 그리는 거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기초 지식 위주로 도면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입 직원한테 그 도면 기초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 뭐 1년에 250만 원짜리 오토캐드를 사주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그 신입 직원이 아직 나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어. 언제든지 갈아탈 눈빛에 자꾸 잡코리아 보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선뜻 되지. 오토캐드에 대한 투자를 하기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홈페이지에서 장바구니까지 담았다가 그렇죠. 구매가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럴 때는 대항캐드를 통해서 네. 이 친구에 대한 그 진심을 한번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퍼포먼스가 올라왔네. 그럼 자네 좋아. 이번에 프로젝트 참여해 보게. 하지만 프로젝트 중요하지.
뭐 작업하다가 중간에 뻥 나면 안 되니까 내 큰맘 먹고 오토캐드 사주지. 이렇게는 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겠지 설마. 물론 숙달 되면은 뭐 장인이 독을 뭘 탔대. 그렇죠. 내가- 오토캐드든 대한캐드든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크게 솔직히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핵심적인 기능 차이 그렇게 나지 않지만 어쨌든 오토캐드가 안정성이라는 것 측면에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좀 첨단 기능들을 잘 지원하는 그런 특징이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왠지 제 생각에는 대한캐드들도 네. 마냥 오토캐드에 좀 뭐랄까요 그 뒤쫓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오토캐드가 저 많이 가고 있어. 물론 후발주자이긴 하죠 대한캐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캐드들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잘 노력하는 대한캐드들은 오토캐드의 어떤 기능들을 앞지르는 더 좋은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런 물론 게 진짜 있나요? 모든 방면에서 앞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도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킬러 기능이에요. 근데 이 킬러 기능은 오토캐드보다 대한캐드가 더 좋은 거지. 혹시 그런 기능이 있나요? 딱 질문을 듣고 떠오르는 게 제가 사용해봤던 대한캐드에서 네.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네. 만약에 그 오토캐드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우스 커서 네, 이렇게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네. 나오는 기능이 이제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동적 입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네. 기능을. 네. 그런 것처럼 모 대한캐드에서는 쿼드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쿼드. 네,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특정 객체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명령어들을 학습을 해서 네. 이렇게 이제 그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네. 그 유형들을 노출시켜 주기도 하고 오. 그다음에 그 우리가 캐드 기능 중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형상들을 하나의 그 형태로 하나의 객체로 묶는 기능 중에 하나인 블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블록이라는 기능이 좀 복잡한 도면 그릴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형상들이 있으면은 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먼저 블록을 만들어 놓고 삽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기존에 이미 다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 이걸 블록화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미 다 배치된 객체들을 네. 이게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인식을 해서 네. 하나의 객체만 선택을 해서 블록화를 시키면 네. 나머지 객체들도 다 블록으로 만들어주는 오.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대한캐드들이 있어서 오. 대한캐드가 있어서 네, 네. 방금 질문을 해주셨을 때 네. 딱 그 기능들이 방금 떠올랐어요. 이 오토캐드에서는 현재로 네 오. 오토캐드와는 별개로 그 대한캐드에서만 별도로 가지고 우와. 있는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방금 제가 블럭이든 요거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잘 몰라서 확실치는 않겠지만 난 예를 이해가 들어서 안 돼. 모델링 같은 경우 있었을 때 그룹화를 나중에 시켜야 되면은 일일이 다 꼬집어서 그렇지, 뭐 그렇지. 그룹화를 시켜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뭐 요런 거를 머신러닝 AI가 착해가지고 한 번 딱 번에 하면은 네. 나머지 것들도 비슷한 유형의 것들도 그쵸. 다 블록을 만들어준다는 거네. 그럼 작업 속도가 되게 빨라지겠어요. 그렇죠. 음.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내가 처음부터 기획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아차 블록 작업했어야 되는데라는 경우 굉장히 실수를 유용한 또 방지할 수 있겠다. 그런 경우도 있죠. 오, 좋네요. 다 만들고 하기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오, 좋네. 요런 거는 확실히 대한캐드 쪽에서는 괜찮네요. 그 캐드가 뭐예요? 그 대한 그 캐드가? 대한캐드 중에 브릭스캐드라고 아, 네, 너무 너무 좀 티가 났나? 저희 짠 거 아닌데 이 타이밍에 브리스캐드가 나오긴 했지만 아 그렇군요. 지금 알겠습니다. 다들 너무 티난 거 같아요. 아니 스무스하게 하지 못하겠어요? 아이, 네. 참.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하란 말이야. 브리스캐드는 뒤에서 다시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네. 어쨌든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오토캐드가 모든 면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건 아니다. 대한캐드도 오토캐드보다 더 앞서 나가는 분야가 있다. 그 중에 한 예시로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두 가지 기능을 네. 저희가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한캐드 중에서도 어쨌든 브리스캐드는 그렇게 뛰어난 몇 가지 오토캐드가 제공하지 않는 그런 기능들을 또 제공을 하는 거면 단순히 대한캐드가 무조건 싸서 사용하는 거야. 이건 아니네요, 이제는. 기능적으로도 분명히 대한캐드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아마 그런 유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해보고 네.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들이 조금 더 필요한데 네. 거기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고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브릭스캐드를 선택하는 유저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이게 소규모 기업에서는 사실 대표님들이 인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기 팀이 꾸렸을 때 캐드를 사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언제까지 뭐 복사 막 이런 거 쓰겠어. 정품 사라. 네 오토캐드 사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저희 4명 해가지고 1년에 1,0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자, 너네 인건비가 얼마인데? 잠깐만 얘들아. 이게 꼭 최선이니? 그렇지. 그러면 다른 대안캐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그건 얼마니? 이렇게 하면 뭐 300만 원,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많이 차이 나니? 아니 뭐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요? 그러면 어떤 CEO가 그래 오토캐드 비싼 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차이 없다며? 그런 열의 아홉은 무조건 대안캐드 그렇죠. 선택해 주실 것 같아요. 분명히 틈새 시장이 나도 보이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대안캐드를 이렇게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만 이런 용도로만 쓰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업에서 혹시 네. 어쨌든 강사로 활동하시는 게 왠지 제가 알고 있는 강사분들은 2가지 유형이거든요. 그 여러 회사의 직원분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강의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네. 한 기업에 네. 그 기업에 속한 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가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형태의 강의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왠지 그런 강의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네. 실제 그렇게 다녀보신 강의들 중에서 대안캐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있었나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문득 네. 혹시 있었나요? 아무래도 크고 규모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오토캐드를 많이 그렇죠. 사용했던, 물론 제가 경험했던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네. 네, 아무래도 오토캐드를 많이 사용했던 걸 확인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뭐 회사마다 각자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요즘 들어서는 대안캐드도 종종 도입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결국에는 그 회사의 뭐 사정이 어떤지, 그리고 그쵸. 우리 회사가 지금 생긴 지 20년 됐는데 20년 중에 15년을 오토캐드를 써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캐드 바꾸기 쉽지 않죠. 익숙한 거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회사의 문화라든가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이런 같아요. 캐드가 있는데요. 되게 저렴하고 좋습니다, 상무님. 이런 그래서 뭐, 굳이? 굳이 지금? 그렇게, 왜? 그냥 뭐- 내년에 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음. 근데 갑자기 음. 그 임원분께서 내년 우리 예산, 야 우리 올해 비즈니스 망했다. 내년 예산 절반으로 줄었어. 캐드 사용에 내기도 빡빡하니까 대안을 좀 찾아봐봐. 그래요 상무님?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그냥 오토캐드 쭉 쓰겠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혹시 것 같아요. 그렇게 돼도 내부에서 반발할 거야. 우리 회사 이 정도로 힘들었습니까? 우리 팀 다 바꿔야 됩니까? 막 아니, 얘기하겠죠. 그래도 너네 월급 줄이는 것보단 낫잖아 라고 얘기하면 되게 강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낫죠. 네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토캐드가 여전히 뭐 많이 사용이 되고 네. 대기업에서도 많이 이렇게 사용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캐드가 조금씩 이제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오토캐드를 사용하다가 대안캐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왠지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대안캐드를 쓴다기보다는 이미 오토캐드로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근데 그 작업을 그냥 도구만 바꿀 뿐이니까 네. 뭐 예를 들어 저도 이렇게 작업하다가 마우스 이렇게 쓰다가 불편해요. 그러면 다른 마우스 사거든요. 네. 다른 제조사 마우스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익숙해지면 거기에 정착을 하지만 어쨌든 그 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다른 제품들을 찾습니다. 대안캐드를 선택하는 행위도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토데스크에서 내가 쓰던 그런 기능들, 내가 하던 작업들이 대안캐드에서도 문제없이 돼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이건 기능 제공하는 거 알아. 근데 나의 업무 스타일에 대안캐드를 그대로 도구만 바꿨을 뿐인데 뭐 예를 들어 오토캐드로 도면 하나 그리는데 3시간, 대안캐드 썼는데 5시간 걸려. 이거 못 쓰죠, 이러면. 이런 못 쓰죠. 그런 생산성 측면에서 네. 대안캐드를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래서 꼭 대안캐드로 넘어가기 전에 유저들이 꼭 하는 게 네. 그 트라이얼 버전 가지고 네. 테스트를 해봅니다. 우리 회사에서 하는 업무를 아. 도면을 그대로 이 대안캐드로 수행을 했을 때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네, 해보는 거죠. 그렇구나.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 네. 해보는데 이제 거기서 오토캐드와의 불편함도 분명히 발견을 할 거고 네. 근데 어떤 모 회사에서는 뭐
사용하는데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대안캐드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좀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 네. 비용적인 부담이 있어도 오토캐드를 오토캐드를 계속 쓰고. 사용하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그러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네. 오토캐드를 요 정도 수준까지만 쓰는 기업이라면 대안캐드를 써도 전혀 문제 없다라는 뭐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수준의 도면을 그려요. 어. 그거를 오토캐드를 했었어요. 어. 그 정도면은 오토캐드 굳이 안 쓰셔도 대안캐드 넘어오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런 거 있을까요, 혹시? 일단 그냥 딱 떠오르는 게 저희 네. 거래처 중에서 이제 그 제가 설계를 하면 네. 도면을 이제 그 도면을 가지고 이제 가공해 주는 가공업체 회사가 있어요. 가공이요? 네, 네, 네. 가공업체 회사에서도 CAD가 필요합니다. 오. 네, 물론 캠 작업을 하긴 하지만 도면을 열어보고 네네. 그 데이터를 열어보고 그다음에 일종의 뭐 수정 작업이 필요한다든지 아, 그냥 일부분을? 네 아니면은 뭐 인쇄를 한다든지 네.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이 저희 거래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대안캐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 아, 이게 그 회사는 새로운 도면을 처음부터 그리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이미 그려져 있는 도면을 가져다가 확인하고 이거를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야 미스가 있었던 거지. 원청사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수정을 좀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는 그냥 인쇄만 하면 돼. 도면 인쇄만. 뭐 작업자들한테 나눠주면 되니까. 근데 그 인쇄만 하기 위해서 그 오토캐드를 살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럴 때도 대안캐드가 분명히 또 수요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가공업체에서 뭐 형상을 원청에서 이제 발주한 도면을 출도한 도면을 형상을 직접 수정하진 않겠지만 뭐 캠 작업을 하기 위한 그 전처리 작업으로 뭐 치수를 전부 다 제거한다든지 그냥 단순 그 새롭게 그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려졌던 데이터를 가지고 일부 수정을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경우에 네. 네 그냥 딱 질문하셨을 때 떠오르는 저희 이제 거래하는 가공업체 네네네. 대표님이 어. 일단 현재 대안캐드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대표님 대안캐드 어떤 거 쓰세요? 모캐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안 넘어오신다. 야. 야 괜히 유튜버 네, 오래 하시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아, 야. 보통 이쯤 되면은 뭐 이게 나와야 네, 되거든요. 바로 그럼 저희가 또 삐 처리해드릴 네, 건데. 네. 야, 오, 그런 틈이 전혀 대단하시다. 없으셔. 그렇구나. 가볍게해서 딴 게 아니야. 역시. 알겠습니다. 야, 그럼 또 지금 예로 들어주신 네. 그런 사례 말고 또 다른 사례 뭐 없을까요? 되게 네, 궁금해집니다. 생각보다 그 캐드를 다루는 분야나 직무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맞아요. 처음부터 선과 원을 그려가면서 어떤 새로운 도면을 그려내는 직무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직무도 굉장히 많아요. 뭐 단순 수정 작업이 필요한 직무, 네. 그다음에 그냥 인쇄가 필요한 직무, 네. 뭐 굉장히 다양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대안캐드를 사용해도 크게 퍼포먼스에 네, 차이가 네, 없기 네.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 예로 또 아는 새로운 또 다른 네네네. 거래처에서는 이제 그 영업팀에서 도면을 열어보고 확인하는 네. 용도로 대안캐드를 쓰고 있어요. 아, 설계팀에서는 그쵸. 네, 오토데스크 제품을 쓰는데 네. 영업팀에서는 이거를 뭐 핸들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도면을 띄우고 네. 뭔가 확인하고 인쇄하거나 네. 네, 간단한 뭐 치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영업팀에서 또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 대안캐드를 구매해서 네. 진짜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쓸 있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은데 단순히 확인 용도도 있고 네, 맞습니다. 진짜 수치가 잘못됐어. 전 모르겠는데요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쪽엔 똑같이 나왔는데요.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곳에 다 모두 오토캐드가 쓰일 필요는 없거든요. 확실히. 그러네. 이게 그러면 회사에서 핵심 설계 부서만 오토캐드를 쓰고 나머지 연관된 일을 하는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직무에서는 대안캐드를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말씀하시는 도중에 떠올랐는데 네. 예전에는 네. 설계가 다 되면은 이제 도면들을 그 설계된 도면 조립도라고 하죠. 조립도를 네, 이제 네. 현장에 내려주고 현장에선 그 조립도를 보고 부품들을 조립을 네, 네, 하는데 요즘은 노트북이 그 보편화돼 있다 보니까 네. 현장에서도 분야마다 좀 다르겠지만 노트북을 들고 업무를 그 기계들을 조립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럴 때 그 현장에서 도면 확인하는 용도로 띄워놓고 확인하고 할 때도 제 거래업체 중에서는 이제 대안캐드를 대안캐드를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설계팀에서는 오토데스크 제품을 쓰고 있고. 약간 대안캐드 쪽에서도 이게 딱 보였을 것 같은 게 본진에서 안정성 있는 거 써라, 비싼 거 써라, 상관없다. 우리 그것까지 먹을 생각 없어. 하지만 나와서 어떡할까? 뭐
확인할 때 어떡할 거야?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걸 사용하지 않아도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대한캐드가 뭐 어떤 대한캐드들은 되게 쓰임새가 있을 것 같아요. 야, 말씀해주신 걸 듣고 보니까 이게 CAD라는 뭐 파일, 뭐 도면 이거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그 직무 자체가 네. 워낙에 다양하고 맞습니다. 범위가 넓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오토캐드가 아닌 파생된 다른 대한캐드들이 먹을 만한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한캐드 입장에서는 그쵸. 오토캐드가 되게 고맙겠다. 이런 시장을 열어줬어. 카메라를 끄고 얘기하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 쓰시면 되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카메라 끄고 저희끼리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